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자 초재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3세계 출신자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는 초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비상계엄 1년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내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초선이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여 명이 집단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부정선거론자들과 절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수의 성지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는 없었고 지지층 결집을 이어갔습니다. 12월 3일은 비상계엄 1년, 장 대표 취임 100일, 지방선거 6개월 전으로 모든 정치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도부를 향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의 계엄 사과 압박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만일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초재선 의원 20여 명이 독자적으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판장 돌린다거나 아니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다거나 그렇죠.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어떤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지도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내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나머지 어떤 다수의 의원들하고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이 이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계엄 1년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사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도부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사과를 넘어 보다 전향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재선 의원은 계엄 1년인 12월 3일 전에 선제적으로 당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서 계엄 사과는 물론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탄핵 반대 당론 사과 등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까지 지도부를 향한 계엄 사과 요구는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초선 의원들의 계엄 사과 요구 속에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논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겠다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텃밭 대구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은 다른 장외 집회와는 달리 계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닌 계엄이 가져온 국민의 어려운 삶에 대한 책임 통감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폭거에 책임을 돌린 건데 보수 지지층이 결집한 텃밭 대구인 만큼 메시지 수위를 조절하며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는 추경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에서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하며 정부 여당의 법치 파괴 행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지도자에게 내란의 덫을 씌웠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남은 수도권 장외 집회에서 지지층의 결집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의 구속 여부가 공교롭게도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담당 판사는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 오후에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심사 당일 밤 혹은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되는 관례로 볼 때 오는 12월 3일 계엄 1년이 되는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쟁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추 의원의 지시가 실제 표결을 방해했는지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소통 끝에 나왔는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 의원에 의해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이렇다 할 진술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영장 인용은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영장 심사 때와 같이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히지 않은 새로운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승부를 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심리를 맡은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 비상계엄 1년을 계기로 전방위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되면 이른바 내란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을 경우엔 그 책임으로 조희대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속 갈림길에 놓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놓고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그 화살이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보물터지듯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개혁 입법을 예산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사법행정 TF가 내놓은 법원 행정처 폐지는 물론 대법관 증언법,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예상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MBN의 단독 보도로 이슈가 불거진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보좌관 등과의 술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고소에 장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 허위 무고라는 입장입니다. 장 의원은 특히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함께 사안을 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의원직 사퇴로 압박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의 기사 보시고 MBN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은 이춘석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결국 제명. 성비위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그 개돼지의 생각이죠?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까지 정청래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한 건 취임 후 3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MBN에 큰 문제이자 부담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장 의원이 측근이라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루 종일 모든 공세를 장 의원에게 퍼부었습니다. 명백히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는 당장 장 의원을 제명하라며 과거 민주당 성범죄 사건을 모두 소환했습니다. 충남지사, 부산시장의 성폭력 범죄를 비롯해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를 등장시켰던 서울시장의 성범죄 사건은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징계 수위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된 장경태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이 모임이 있었다고 지목된 장소를 촬영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의원이 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측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를 통해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장경태 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저녁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한 여성이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CCTV도 거기 뻥 나가지고 교체한 거라고 저거 그랬죠. 뻥 나가지고 그거 하던지 교체한 거거든요. 장 의원은 고소인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혹은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찰이 당시 저녁 자리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곧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을 통해 영상을 확보한 뒤 성추행 여부와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인 측은 MBN에 해당 영상에 장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강조하며 경찰 수사에서 증거를 통해 다퉈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과 또 다른 동석자들을 잇따라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젠 예측조차 안 됩니다. 홍콩 대참사에 수습과 구조 작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유족들의 오열이 화재 현장을 뒤덮으면서 애끓는 사연이 가슴을 태웁니다. 이미 6일 전에 홍콩 정부의 화재 위험성 지적이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인제 홍콩 관리에 실패한 중국은 화재의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외벽 전체가 새까맣게 타버렸고 오랜 시간 화염과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의 옷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홍콩 웡푸코트 아파트 화재 진화 작업이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약 43시간 만입니다. 사망자 수는 현재 128명. 앞서 280명 정도로 알려졌던 실종자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稍後當警方進入去作詳細嘅調查同埋搜證嘅時間呢，係有機會係另外再發現一啲呢係燒焦咗嘅遺體嘅。 이번 화재가 인재였다는 정황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과 6일 전 홍콩 노동부가 보수공사에 사용된 대나무 비계와 건축용 그물이 안전을 충족하는지 점검했고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적한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뤄진 16차례의 점검 결과를 보면 3차례나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NS에서는 불길이 대나무 비계를 타고 번지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이 막 났을 때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는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화재 경보기가 애초에 꺼져 있었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이 현지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결국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뒤에야 막을 수 있었다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희생자 중에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순직한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이 안 되면서 당국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홍콩 장악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10년을 교제한 여자친구와 한 달 뒤 결혼할 예정이었던 소방관 호와이호우. 뜨거운 화마와 싸우다 결국 순직했다는 소식에 SNS 계정에 추모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관의 여자친구는 나의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떠났다며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젖먹이 딸을 찾는 어머니의 글, 쌍둥이 자매를 찾는 글 등 실종된 가족을 찾는 SNS 게시물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사진을 모아둔 임시식별소 앞에는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o many here to help, but I don't feel it's helpful. Very and some angles here maybe ridiculous.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홍콩에서 중국 당국에 대한 분노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홍콩의 높은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불만의 원인이 된 가운데 시민들이 당국의 안전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장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전 남자친구는 결국 살인을 자백했고 오늘 구속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SUV가 어두운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런데 잠시 뒤 차량은 보이지 않고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의 차량을 충주호에 빠뜨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체포된 50대 남성은 다름 아닌 여성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시신 유기 장소도 털어놨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남성이 지목한 이 업체의 폐수 처리 시설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44일 만입니다. 발견 당시 시신이 담긴 마대는 4m 깊이의 수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용의자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놀래가지고 지금.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이성과의 문제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화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나 4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함께 화상을 입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다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최하원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틈 사이로 연신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다급하게 이동하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오늘 새벽 0시 2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A씨가 2도 화상을, 아내인 4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한 건물에 있던 9명이 자력 대피하고 6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여자 소리가 나면서 펑스 났다는데 여자랑 싸우는 소리. 그리는 같이 하여튼. A씨의 사업장으로 알려진 지하 사무실에서 불길이 시작됐는데 현장에서는 엎어진 석유 난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A씨가 뜻밖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소방 측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며 구체적인 화재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지은 지 40년 정도가 지나면 노후화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서울 지하철역 곳곳에 천장이 뜯기거나 유리가 깨진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인데요.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입니다. 천장 마감재는 군데군데 어긋나 있고 전등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딱 봤을 때 약간 좀 이게 무너져 내릴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워요. 다른 지하철역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강역은 나사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고정된 철제판과 깨진 유리가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실제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던 2호선 아현역을 다시 가보니 윗부분이 또 툭 튀어나온 모습입니다. 좀 불안하고 좀 위험하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저 통신망 내려오면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모두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역사들로 당시 설치된 설비를 지금까지 교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천장 내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부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어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려스럽다 그러면은 보수도 하고. 현재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600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찾았던 아현역의 경우 2027년까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사업이 논의되지 않는 한편 정기적인 안전 점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간식,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요즘 길거리에서 붕어빵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불법 노점이라 단속에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대 김홍란 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11년째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노점 단속 대상이어서 얼마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법이죠. 일단은 먹고 살라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구청장가 지나가면 그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도 있고. 단속에 길거리 붕어빵이 점점 자취를 감추자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 아쉬운 게 큰 것 같아요. 취재진이 붕어빵 노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보고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후 2시쯤 12곳을 돌아봤지만 장사를 하는 곳은 3곳뿐이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찾아온 이곳은 2,000원에 붕어빵 3개를 파는 노점이 있어야 하지만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부터 거리가게 허가제를 모든 자치구에 확대 시행 중이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토로합니다. 특화거리 조성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 노점은 허가가 안 되고 시민들의 동선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민원 들어오고 이러고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벌점제, 과태료 이런 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제 서울시내 노점 수는 2020년 6천여 곳에서 지난해 4,700여 곳으로 줄었고 허가를 받은 노점은 45%에 그쳤습니다. 서울시는 MBN과의 통화에서 생계형 노점은 단속을 유예한다며 중요한 기준은 보행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이렇게 겨울 간식거리뿐만 아니라 식재료도 비상입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 많이 올라오는 감자와 고추 가격이 껑충 뛰면서 식당들은 가격을 올려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승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여의도동에서 감자탕집을 운영하는 손진우 씨. 요즘 식재료 물가가 올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특히나 감자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한 27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42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감자탕 4인분에 감자 4개를 통으로 넣고 있는데 감자값이 부담스럽다 보니 절반인 2개만 넣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통감자가 시그니처인데 가격 부담이 너무 되다 보니까 알이 좀 큰 감자는 조금 그 2분의 1로 좀 하려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식당에 배달된 강원도산 감자입니다. 고랭지 감자는 지난해 대비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했습니다. 올해 더위가 늦가을까지 계속돼 강원도 고지대까지 높은 온도가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감자 도매 가격은 20kg 기준 46,000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 평균가보다 30% 이상 올랐습니다. 또 다른 음식 주재료인 고추도 가을 장마로 생산량이 약 10%가량 줄어든 6만 1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 먹거리 지도가 점점 바뀌면서 정부는 더운 날씨와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해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서울에선 세 자릿수 경쟁률도 나오는 아파트 청약이 수도권 외곽에선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0.02 대 1, 미달이란 말조차 무색한 수준인데요.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평택시에 들어설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주차된 차만 몇 대 보입니다. 이달 초 청약을 받았는데 1,577세대 모집에 2순위까지 다 했는데도 26명만 지원했습니다. 0.02 대 1입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선착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다 미달, 거의 미달이에요. 작년부터 올해 한 애들은 특별한 소형품수 빼고는 다 미달이죠.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3천여 세대 아파트도 0.46 대 1을 기록했고 양주 회천지구 분양은 0.17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만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청약 수요도 그쪽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지난달 평균 청약 경쟁률은 서울은 83.68대 1, 경기도는 2.75대 1로 거의 30배나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핵심지 1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외곽 소외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고가주택 수요가 몰리며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도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늘면서 전국적으로 2만 8천여 가구까지 증가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동네 하천,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도 너구리를 봤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산속에 사는 야생동물로만 알던 너구리가 도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신혜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 한복판에서 뜻밖의 이웃을 만납니다. 앙증맞은 체구의 야생 너구리들입니다. 사람들한테 막 다가오고 그러는 걸 봐서는 뭔가 여기에 좀 적응한 게 아닌가, 너구리들도. 양재천에 사는 너구리 가족은 지난해보다 새끼 수가 더 늘었습니다. 강아지 어떤 한 종류가 할 정도로 괜찮더라고요. 뭐 작년에 그때 그게 새끼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 지나가는 그 주민들이 얘 여기 거기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너구리는 사람을 경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구리를 만나게 되면 먹이를 주지 말고 일단 피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예전과 달리 요즘 너구리들은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아파트 단지나 학원가, 도로에서도 목격됩니다. 아파트 가시면 그쪽 길에 너구리가 이렇게 길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네, 거울로 잠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너구리 포획 건수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도시하천 복원과 녹지 조성으로 도심이 오히려 너구리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먹이 주기도 도심 출몰을 늘리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도시 안의 서식지가 결국은 얘네들이 은신하고 서식하고 또 번식까지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이원이 관리가 되면 도시에서의 출몰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되죠. 너구리가 인간과 친숙해지고 있지만 때론 위험으로 변할 수도 있는 만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4주 남은 크리스마스에 유독 진심인 업계가 있습니다. 백화점마다 화려한 트리와 조명은 기본이고요. 아예 크리스마스 마을을 차려둔 곳도 있습니다. 연말 소비자 발길부터 잡겠다는 전략이겠죠. 신용수 기자입니다. 13m 초대형 트리에 회전 목마까지 놀이동산 같지만 백화점이 마련한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유럽 느낌 나고 더 이쁜 것 같고 트리도 너무 예뻐서 벌써 크리스마스 온 것 같아요. 마켓과 함께 유명 게임사와 협업한 체험 공간도 열렸습니다. 연말 가족 단위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입니다. 평소에 아빠랑 같이 잘 못 놀았는데 같이 게임하니까 좋아요. 이 백화점은 도심 속 크리스마스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하루 평균 10,0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분위기가 안 들어서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화점 업계가 체험형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오프라인 특성상 소비자들의 특별한 체험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크리스마스 마켓만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고객님들이 찾아주고 계시는데요. 이 단지 전체의 집객 효과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매력적인 콘텐츠로 느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백화점 업계가 오프라인 매장만의 특성을 무기로 연말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꼴찌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역시 계엄을 주도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77%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부정평가 항목에서 윤 전 대통령을 이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68%로 2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6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며 전 씨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칭했습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 수감 생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고난 같지만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다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고든창 변호사와 모스탄 교수 등 해외 보수 인사들을 언급하며 감사와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선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없다며 자신을 향했던 강제 수사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호처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특검 주장에는 한 끼 식사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모두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체포와 수색이라고 하는 그 사전의 절차가 전부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터잡은 구속영장도 사실은 위법한 영장 청구로서 원래는 기각되는 것이 맞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의 1차 체포 시도 뒤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한 끼 식사 대접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강의구 전 부속실장 증인신문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변론은 마무리됐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이랑 김 여사를 안방마님을 뜻하는 김안방으로 조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조유로 기자입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된 시기를 지난해 5월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기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은 수시로 통화를 나눴고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이 전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정보지를 각각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란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를 김안방으로 저장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집안일을 관리하는 안방마님의 줄임말로 추정되는데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가까운 사이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로 검찰 인사에 개입하고 김 여사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던 겁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들이 대장동 사건 전에 이른바 예행연습으로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인데 검찰이 모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이었던 주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정모 씨에 대해선 부당이익 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으로 위례개발 사업자를 공모하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업 공모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4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관 개발 방식과 수익 구조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익률은 낮아 대장동 예행 연습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범죄는 저와 이재명, 정진상의 욕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등의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취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만에 변론이 마무리됐고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이번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는데 야당과 균형 맞추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이 오가며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사당. 격한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여러분은 독재 탄압하고 있지만 정정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범계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 전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기소라며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둔갑한 그러한 정치보복 기소라는 점을 충실히 말씀드렸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했던 구형은 반면에 국회법을 오히려 지키려고 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공소 취소를 하든지 하는 구형을 했었어야 됐는데 잘못된 구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이 유지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 오늘 벌금형이 구형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37년 만에 월 300만 원대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가능했던 걸까요? 한범수 기자가 그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월 318만 5,040원. 국민연금 수급자 60대 A씨가 받는 금액으로 역대 최고 수령액입니다. 용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못 받는데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좀 부럽지. 이처럼 많은 돈을 받게 된 비결은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납부한 데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적금과 달리 단순히 많이 냈다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얼마나 오랫동안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A씨는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30년 넘게 납부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20년 이상만 가입해도 월 평균 수령액이 112만 원을 넘겨 전체 평균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에는 수령 시기를 1년 뒤로 미루면 7.2%, 5년 동안 연기하면 36% 가산하는 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고액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또다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날짜도 범행 수법도 6년 전과 흡사해 배우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목됐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가 합병한 잔칫날, 업비트는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해 초상집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데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사태의 주범으로 북한 정찰총국 소속 조직 라자루스를 꼽습니다. 라자루스는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탈취하는 해킹 조직으로 이번 해킹 방식이 라자루스의 대표적인 수법이라는 겁니다. 환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코인을 구매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금 세탁을 한 다음에 인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또다시 옮긴다라거나. 라자루스는 6년 전 업비트가 580억 원을 빼앗겼을 때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27일로 똑같은 날짜인데 특정 날짜나 기념일을 노리는 해커들의 과시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탈취한 액수는 1조 7천억 원, 북한 전체 외화 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 국제 모니터링 팀은 북한이 최근 챗GPT나 딥시크 등 인공지능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 확인된 부분이 없는 만큼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라자루스 조직만의 소행으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가 11주간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해군 장교로 임관하는 자리에 삼성가가 총출동했습니다. 그 현장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주간 훈련을 마치고 해군 장교로 임관한 장남 지호 씨에게 직접 계급장을 달아주고 격려합니다. 수고했어. 임관식에는 이 회장과 함께 모친인 홍라희 여사, 동생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동생 임성민 부사장과 함께 참석해 아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부터 고모, 이모까지 양가가 임관식에 총출동한 겁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16년 만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 국적자인 지호 씨는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삼성가의 첫 장교가 됐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지호 씨는 89명의 동기생들을 대표해 대열 가장 앞에 서서 제병 지휘를 맡기도 했습니다. 임관식 후에는 고된 훈련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려움에 맞서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총 39개월간 군 생활을 하게 되는 지호 씨는 통역 장교로서 한미 연합훈련 등에서 통역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인근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CIA 지원을 받은 특수부대 출신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서북부에서 워싱턴 DC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인근 총격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 라마눌라 라칸와리입니다. 아내와 5자녀를 둔 가장이기도 한 그는 자택인 미 서북부 워싱턴주에서
동부 워싱턴 DC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차량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과거 이력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 중앙정보국 CIA와 협력하며 탈레반과 IS를 제거하려고 구성된 대테러 특수부대에서 활동했습니다. 라칸왈은 당시 부대에서 자행한 민간인 학살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총격을 받은 남녀 주방위군 2명 중 여군 1명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As you know, the other young man is fighting for his life. He's in very bad shape. He's fighting for his life. And the monster that did this is also in serious condition. 이에 따라 용의자 라카날은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될 예정으로 강경한 후속 조치가 예상됩니다. 미국 사회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속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앞으로 제3세계 모든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응징은 용의자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추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The suspect does have a wife and 5 children who live in Washington. Do you plan to deport them? Well, we're looking at that right now. We're looking at the whole situation with family. It's a tragic situation, yeah. 나아가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며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SNS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이민 중단의 이유로 미국 체제의 완전한 회복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 외국인 대다수가 실패한 국가 출신으로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쓰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를 겨냥하는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 이민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대통령 포고문으로 입국이 제한돼 있는 19개 우려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중동과 북아프리카, 중남미 소속 국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이민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초강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실도 발생한 셈이니까 반이민 드라이브에 좀 더 추가적인 동력이 붙겠죠. 가파른 지지율 하락으로 압박을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선 대규모 납치 사건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무장 괴한들이 3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납치했는데요.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듯 방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예배 중이던 신도들은 총격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지난주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괴한들이 들이닥친 현장입니다. 한 가톨릭 기숙학교에선 300명 넘는 학생들이 납치됐는데 250명 이상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피랍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Some of the parents, they saw their children physically and there is no way for them to rescue their children because of the weapons those people they possess. 학생과 여성들을 노린 건 나이지리아 북부와 서부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 반디트로 추정됩니다. 몸값을 지급하면 대부분 풀려나지만 내지 못하면 최악에는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교황은 학생들을 즉각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Rivolgo un accorato appello affinché vengano subito liberati gli ostaggi ed esorto le autorità competenti a prendere decisioni adeguate e tempestive per assicurarne il rilascio.
볼라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도 국가 치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사태를 테러로 규정하고 2만 명의 경찰을 추가 모집하는 등 군 경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무조건 살린다. 오늘은 생사의 경계선 응급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뺑뺑이다 뭐다 말이 많은데 그곳의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최은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란한 빛을 내며 들어서는 구급차. 척수에 고름이 차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송된 환자입니다. 환자분 옆으로 좀 옮길게요. 환자분 성함 어떻게 되세요? 성함. 여기 어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 좀 해볼게요.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쪽에선 환자 곁에 바짝 붙어 상황 설명이 한창입니다. 허리 쪽 뼈를 이전에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119 구급대를 통해 실려온 할머니. 잘 듣지 못하는 어르신이라 귀에 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예, 많이 아팠어요. 막 움직이들 못했어요, 집에서. 화장실 가다 밤에 뒤를 빨랑꾸르 나자빠졌어요. 이 환자는 턱부터 목까지 심한 열상을 입고 긴급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어쩌다가 사고로 나가신 거예요? 사다리 떨어져가지고. 그때 뭐 일하시다 그런 거예요? 사다리에서 그랬던데? 그 사이 긴장을 깨고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 전원문이요? 네, 제가 의사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인근 요양병원에서 환자 검사와 치료가 바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이 각 병원별로 이 전원 한 라인이라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다 공유가 되어 있거든요. 휘몰아치던 시간이 지나고 맞이한 점심시간. 한층만 내려가면 식당이지만 그것조차 버겁습니다. 식당은 지하 1층이기는 한데요. 사실 거기까지 내려가서 먹는 시간이 저희 선생님도 곧 있으면 또 출산 예정이어가지고. 정말? 이제 35주예요. 35주요? 네. 다행히 움직이는 게 좀 체질인 것 같아가지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사이 문 앞은 사람들로 웅성거리고 딸과 응급실을 찾은 중년 남성은 얼굴 절반에 마비 증상을 호소합니다. 눈 꽉 감아볼까요? 눈 꽉 최대한 참아보세요. 이쪽이 좀 잘 안 가요. 그죠. 이쪽도 어떤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바로 검사가 시작되고 뇌경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뇌경색이 있으면 이쪽에 이제 이런 식의 하얀 색깔이 뇌 부분이 나타나는데 뇌 부분에 나타나는 건 없어요. 한참을 마음 졸인 아빠와 딸은 이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끊임없이 환자가 이어지지만 수치자 없는 낮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서로 쌍방으로 싸워서 가해자, 피해자가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와서 진료하다가 서로 다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응급실은 5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씩 돌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하면 퇴근은 다음 날 아침 7시에 합니다. 이 생활을 좀 오래 해가지고 이거에 좀 몸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좀 힘들기는 한데 뭐 이렇게 한 게 좀 적응이 돼가지고 급하게 아파서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로 보고 치료를 하면 또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좀 제가 보기도 좋고 뭔가 보람도 느끼고.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미통일위원회 유신환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여자 골프 새로운 대세 유현조 선수가 KLPGA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해 신인왕이었는데 1년 만에 여왕 등극까지
그야말로 한국 여자 골프를 씹어먹었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찬바람이 불었던 하루였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2도, 모레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1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이후 12월로 들어서면서 날은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1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1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대구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금세 온화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